시청자 여러분, 연일 찌는 날씨, 장마가 또 만만치 않았죠. 여러 가지 아무튼 국내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를 정말로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였죠. 앞으로 국가 경제도 큰 도움이 될 텐데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서 뜨는 지역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어디보다도 좋은 풍광 갖고 있고 관광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죠. 제가 강원도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동강입니다. 동강 래프팅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이렇게 생태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곳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춘 리조트하고 골프장이 개장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동강 시스타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사실은 그 생태계 문제 갖고 조금 논란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시설을 잘 해놓은 탓에 그런 부분이 불식됐는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 동강 시스타의 사장님이시죠. 남만진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자, 대표님,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 참 좋아해요. 풍광이 워낙 뛰어나고. 네. 네, 아직 제가 어려서 강원도가 저도 사실 고향인데 그 어려서 봤던 강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데가 동강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곳에 오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까도 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사장님 동계올림픽 때 누구보다 기쁘셨을 것 같아요. 유치돼서. 그렇죠? 예, 사실 7월 7일 새벽 1시 경좀 지나서 이제 더반 IOC 위원장이 평창했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가 됐었죠. 그러셨겠죠. 왜냐하면은 이 평창은 세 번째 도전을 했었는데 도전하면서도 사실 모든 국민들이 대가 이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죠. 확정됐기 때문에 또 확정된 게 지금 전체 그 95표 중에서 63표를 얻었습니다. 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뭐 국민적으로 기뻐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렇게 돼 있고 특히 그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4군데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러시아인데 저희 나라도 하계 올림픽이 88년도 했었죠. 그 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그 다음에 2011년도 금년 8월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모든 4대 스포츠 행사를 갖는 스포츠 강국으로 이렇게 좀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림픽 유치를 함으로 해서 각종 연구기관에서는 약 65조 원의 어떤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관광객 유치에 따른 그 좀 베네핏이 한 42조 정도 된다. 그래서 동강시타도 평창과 한 40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좀 혜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 이거 우리 회사한테 손님들이 좋겠구나 이 생각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큰 시설을 갖춘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침 그때 우리 그 미스 코리아 후보들이 이 동강시타에 머물면서 이제 합숙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스 코리아 후보들 합숙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내용도 이제 뭐 같이 했는데 축가기념 문화행사도 하고 또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지역 분들이 미스코리아 문화행사 할 때 좀 많이 오셨었어요? 7월 23일 날 그 갈라쇼 이렇게 했는데 약 4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좋아하셨겠네요. 네, 축하를 했는데 뭐 사실 이 지역에서 그런 행사가 처음이었고 그렇겠죠. 또 모두 다 좀 기쁘고 즐겁게 그 행사를 좀 받고 뭐 하여튼 기뻤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어쨌든 동강 시스타 제가 뭐 아까 오프닝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일단 대표이사께서 직접 동강 시스타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동강 시스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사목리에
85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대지 위에 네.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광해공단하고 강원랜드,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군 등이 1,538억에 출자를 해서 네. 다 공공에서 출자를 했고.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도미니엄이 지금 오픈됐고, 그다음에 오픈이 언제 골프장도 되셨어요? 됐고, 부대시설도 개장됐고, 스파가 이제 금년 안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콘도미니엄은 지금 현재 4층에서 6층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스위스풍으로 만든 아주 멋있는 그런 이제 설계로 되어 있고,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게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객실은 300개 보유를 하고 있고, 300개. 예, 예. 그러면 로얄 스위트룸, 그 다음에 또 디럭스룸, 스위트룸, 그 이외에 좀 패밀리룸, 부대시설로서는 이제 한식당, 카페테리아, 노래방, 마트, PC방, 또한 축구장, 농구장. 축구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이고, 애들 좋아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요. 그 족구장도 있고. 더욱이 더 좀 중요한 거는 천석 규모의 그랜드 볼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첨단 시설도 있고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설이 돼 있어서 국제회의 같은 것도 국제회의도 유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동강에서 이 국제회의 유치, 야, 이거 생각하기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5월 23일 때 5월 26일까지 세계 박물관 포럼을 오, 네. 34개국에서 500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좀 말씀이 시설도 좋고, 특히 음향 조명 같은 게 네. 좋더라. 또 특히 식사가 좋더라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또 우리 난효 골프장이 있는데 기존 생태계를 그대로 살리면서 네.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전혀 지금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이런 골프장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출전 정부기관 중에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었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광해관리공단이 그런 취지, 무슨 폐광지역.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취지. 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그 광해 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부가 그런 목적을 갖고 아예 그 예, 법인을 예, 만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기관을 그래서 만든 거고. 네. 그 2008년도에 지금 설립됐고요. 네. 그동안에 지금 광해공단에서는 폐광 지역에 지금 어려워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의 강원랜드, 영월의 동강시스타, 보령의 대천 리조트, 그 강원랜드 주주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주주, 그렇군요. 대주주. 네, 그다음에 네. 문경 레조트, 삼척 블랙밸리, 전남 하천 리조트 등등이 지금 한국광해공단에서 출자한 아, 그 특별 법인의 지금 폐광 지역 대체 지역의 지금 이제 사업자로서 지금 현재 그래서 동강시스타가 결국은 민간의 수익보다는 공공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민간 자본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네. 그럼 뭐 그런.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남 대표님 그 동강 지역, 저는 개인적으로 동강을 참 좋아하고 잘 아는데, 자연적으로도 뭐 탁월하죠. 그런 좋습니다. 거잖아요. 자연하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연적 여건, 그런 천혜의 어떤 그런 여건하고 조금 이 지역 경제 현황을 조금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뭐 그런 것이 또 회사하고도 연관이 되니까요. 네. 원래 동강은 지금 그 우리가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게 태백산맥의 지류로서 남한강의 본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들이 먹는 수돗물의 첫 줄입니다, 이게. 그리고 65km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꽃, 동식물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할미꽃이라든가 백부자, 그 다음에 수달, 얼음치, 쉬리, 버들치 등, 또 황조롱이, 솔봉이 등이 서식하는 아주 좋은 환경의 지금 동강입니다. 그리고 동강에는 또 래프팅이 좀 유명하고, 또 영월에는 지금 영월 십경이 있습니다. 관광 십경이. 그걸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별마루 천문대가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릉, 그 다음에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룡포, 그 다음에 선돌, 어라이언, 한반도 지형, 고시 동굴 등 자연 비경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데가 동강이고 거기에 위치한 게 동강시타 복합휴양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해서 박물관이지만 이제 30여 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함께 와가지고 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의 주요 사업이었던 석탄 산업이 쇠퇴됨으로 해가지고 대체 산업으로 이 관광으로 지금 현재 관광 사업의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문순 강원도지사하고도 네.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뭐 솔직히 최문순 지사도 그런 말씀을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게 아직도 강원도가 참 여러 가지로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이 많고 산업화가 아직 좀 부진한데,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도 동강시스타가 좀 그런 어떤 붐의 조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동강시스타가 설립이 된 게 아까 이제 그 광해관리공단.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뭐라 그럴까, 발의가 됐다고 할까? 그거는요. 지금 원래 이 영월 태백 삼척 정선이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의 7, 80%를 차지했습니다. 절대적이었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정부의 지금 89년도에 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 전부 다 이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뭐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현재 1995년도 12월에 폐광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모체가 이제 현재 그때는 당초에 광해 방지 사업단이 됐었다가 이름을 이제 한광해관리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정부의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이제 세워진 그 이제 복합지도 동강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6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또 여기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전환하고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고 폐광 지역에 일하고 있는 광해공단에서 출자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골프장 지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민들 반대 여론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태계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이 좋은 동강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의 문제에 분명히 봉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골프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떻게 돌파를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 동강시타 위치한 지역은 천의 자연을 그대로 보유한 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좀 반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반발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하고 또 오폐수 시설을 전부 다 관로를 다 묻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골프장에 농약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불평이나 불만이 없고 또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겨서 지금은 전에 지금 어떤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모든 뭐 정보라든가 공개 사항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실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팩트보다는 실제로 환경을 파괴 안 하고 개발을 어떻게 아무튼 기술적으로 동원하든지 자본을 동원하든지 해서 정말 그 좋은 뭐 수십만 년을 그대로 간직해온 자연 어떤 그런 환경을 안 파괴시키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실제 이 골프장 건설하면서 뭐 오시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다른 골프장보다가 이 나무가 많습니다. 숲이 많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파손하지 않으면서 지가 지금 퍼블릭 골프장인데 나는 그런데 일반 정교를 못지않게끔 그 조경이 자연 그대로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뭐 제가 골프장 관리를 해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는 저도 사실 환경주의자에 가까운 그 찬성을 하는 쪽인데 농약 그런 거에서 저는 조건 반사적으로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거부감이 사실 일어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케미칼한 어떤 그것이 우리가 줄여야 될 텐데 하여튼 사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제발 골프장에 그냥 무차별로 농약 살포하고 그리고 이 좋은 또 한 동강 주변의 환경은 살려가면서. 근데 그걸 제가 보는 확실히, 물론 그것도 한계는 있지만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기술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프라를 이렇게 설치를 할 적에도 미국의 아까 요세미티 같은 데 가보면은 참 어떻게 묘하게 하여튼 훼손 안 시키면서도 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잘했죠. 개발됐죠. 그럼요. 그러니까 합니다. 예, 예. 정책하는 사람들과 일단 환경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인프라를 까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우리 수만 년 동안 물려받은 우리 그 자연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고자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약 쓰지 않고 네, 네.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생태계 그대로 이제 나무나 조경을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다른 골프장보다는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숲도 좋고 조경을 잘 가꿔져 있다. 물어보는 이유가 원래 좀 농약을 치면요, 이 조그만 풀들은 좀 죽거나 네.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 개장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고 지금 앞으로 또 최소한의 필요한 농약이면 쓰지 않을 거고 네. 또 몸에 또 해로운 농약은 않습니다. 그 농약도 해롭게 있고 해롭지 않은 게 있는데 하여튼 저를 믿으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남 대표님이 강원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꼭 네, 그렇게 지켜주셔야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신뢰가 깨지면은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럼요. 됩니다. 네, 서로가. 네, 네. 그럴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강원도가 소위 리조트 사업의 중심으로 부상이 될 만큼 좋은 환경이죠. 그죠? 네,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 지금 리조트 사업의 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떤지. 강원도 경우 리조트, 지금 알펜시아 문제, 그거 알펜시아는 따로 좀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 지금 우리의 많이 리조트 업체들이 부도도 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80년대 초기에 한국 리조트업이 활성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리조트 업계가 상당히 좀 사양길에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국내 리조트가 거의 수도권에 있고 강원도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 있는 실정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리조트 업계는 불황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레저 인구들은 늘어나고. 그게 왜 그러면 이제 니즈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게 최초의 국민의 수준이, 처음에는 이 정도의 지금 리조트면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그렇군요. 네. 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리조트 업계가 못 쫓아가는 거죠, 이제. 지금 고객의 니즈가 달라진 거는 이제 욕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조트가 뭐 스파나 워터파크나 골프장, 스키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고객이 안 온다는 거죠, 이제. 입맛이 참 까다로워진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충족하려면은 상당한 투자가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투자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동양시스타는 그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좀 가지고 있는 휴양 리조트가 되는데 뭐 저희 회사는 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만은 뭐 타 어떤 리조트 업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럼 리조트 사업 자체가 불황은 아니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을 쫓아가는 업체들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런 쪽에서 시장의 수요를 수용 못하면서 그런 거지 업계 자체가. 근데 지금 뭐 리조트 업계가 지금 몇 개 업체는 뭐 좀 대형 매직급은 그냥 좀 운영이 되는데 중소업체는 그동안 도산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결국 그럼 리조트 업계도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같은 걸로 보는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이 퀄리티가 좋은 소위 말해서 그런 리조트 업계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좀 생산성이나 이벤트를 가진 리조트가 앞으로는 좀 고객들로부터 이제 뭐 만족을 받는 그런 리조트가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 강원도. 자, 최문순 지사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직전에 알펜시아 문제 하루에 뭐 이자만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알펜시아는 지금 하여튼 자금난으로 참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콘도르 분양이 뭐 남의 빌라도 고양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알펜시아 리조트는 투자비가 22% 정도밖에 가지고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투자비가 3분의 2 이상의 공사비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분양 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따랐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동강 시스타도 저희는 약간 그런 삐딱한 눈으로 볼 수, 저것도 또 뭐 알펜시아처럼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당초에 1538억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서 959억의 출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각종 부대시설, 골프장, 골프장하고 콘도를 운영하는 그 지금 발생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이 나올 테니까요. 콘도 분양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금년도 목표 대비 60% 했습니다. 60%면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동강 시스타가 다른 리조트보다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점, 강점, 뭐 차별화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그 동강시타는 자연 환경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리조트보다가 좋습니다. 제 리조트 주변에는 제 이외에는 어떤 뭐 유락시설이라든가 식당 있는 게 좀 없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좀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지금 뭐 그전에는 영월이 좀 수도권에서 오기가 여러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리조트는 원래 당일로 왔다 당일 가는 데가 아니고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좀 좋고 또 이제 여기에 관광, 먹거리, 볼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 리조트와의 좀 경쟁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한 투자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담도 좀 적고 그런 이제 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 오기에는 그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게 뭐 저도 조금 글쎄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영월은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마다 저도 강원도니까 대표님 영월은 거의 아마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거의 영월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거의 뭐 그게 지금도 영월을 멀리 보는 이유가 그 단종 대왕의 유배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어떤 분들은 이 태백 삼척보다 여기가 더 먼 자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단종 유배 같은데 산골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빨리 좀 영월 구민과 협의해서 좀 홍보를 해서 해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분양 활성화위원회가 좀 무슨 외국하고도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네,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금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국내 뭐 국민들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느 정도 좀 그 한정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 그 지금 일본은 그 어디냐면 야마나미 리조트가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거기하고 업무 제휴를 했고 그런 이 업무 제휴를 하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제휴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그쪽의 회원이 우리 동강으로 올 때는 회원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또 우리 동강의 회원이 중국이나 일본 가면은 똑같은 회원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위에 있는 스톤베이 골프장 리조트랑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우리나라 대형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업체 이름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것도 이제 MOU를 맺어서 외국 관광객 뭐 단체 손님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궁극적으로는 외국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는 거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죠. 지역 발전 당연하지만 자 여기를 좀 어떻게 국내도 사실은 동강이 이렇게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소외됐었었는데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쓰실 뭐 전략을 좀 갖고 계신지요? 첫째는 지금 외국 관광객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영월까지 들어오려면은 네. 전용 샤틀버스가 없더라도 그 버스 지금가 이쪽 올 수 있도록 네. 그 좀 협조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은 공항까지 그렇죠. 모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부분은 제가 이제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그 먹거리가 좀 좋아야 됩니다. 네. 지금 요즘은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식사 문제를 상당히 많이 좀 말씀하세요. 아, 그럼요. 먹는 지금, 게 뭐 여행의 중요한 네, 상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메뉴가 한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뷔페 정도 한 52가지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든지 간에 식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또 지가 오면 좀 샤틀버스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광 안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특별히 좀 강원랜드하고 여기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죠? 한 40분 정도 거리 그 됩니다. 강원랜드에서 돈 딴 사람이 좀 일로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도 국내 오기는 하긴 손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거기도 뭐 중국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네, 그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떻게 벨트를 이렇게 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원에도 지금 같은 출제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참 강원랜드. 네, 그쪽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 겨울에 스키 타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오고, 네. 지역에 지금 뭐 래프팅 하러도 오고, 서로가 이제 뭐 같은 미래코 계열사기 때문에 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은 동계올림픽 손님들도 이쪽까지 올 수 있는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까지 한 40분 정도 네, 걸립니다. 지금 경기장 시설은 지금 현재 영월에다 뭐 구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숙박 시설은 평창에서 지금 영월까지 40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동강시타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평창올림픽이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은 그쪽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뭐 그렇게 먼 네, 거리는 그렇습니다.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 제가 남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지역 경제하고의 관련 문제인데. 네.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죠. 지역 경제 이바지를 좀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또 여기 주민들도 또 예, 그런 조건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이 설립 목적이 그러니까요. 이 지역 피폐해진 지역의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회사고, 지금 현재 지가 200여 명 이상이 지금 현재 동원시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사원들 80% 이상이 영월 지역 사람입니다. 고용에 굉장히 그건 예, 뭐 고용 증대 기여하시는 창출 효과도 건데.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식자재가 영월에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 식자재는 냉동이나 냉장이 없습니다. 영월에서 나면은 국내 최고겠다. 산나물 같은 거는. 아, 그죠? 그러면 고드나물 이렇게 그럼요. 있고. 그런 거는 뭐. 지금 뭐 좋은 산나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생산돼 가지고 발생된 모든 매출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에다 모든 걸 돌려주고, 네.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발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도 어려운 이웃에게 쌀이나 연탄을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좀 여기 어쨌든 정말 영월이라는 게 아까도 사실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많이 그 소외됐던 지역인데 네. 큰 기업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 그야말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사명을 좀 갖고 계셔야죠. 네. 종합 리조트 사업이 갖는 기대 효과라는 게 어떤 거예요? 종합 리조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사고만 가는 걸 리조트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리조트 업계가 좀 사용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골고루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 먹고 즐겨 노는 거, 워터파크, 뭐 스키, 그다음에 래프팅, 또 등산도 있고 관광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그 지역에 리조트가 갖춰지만은 리조트로서의 좀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한 가지의 트렌드만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남 대표께서 작지 않은 아주 큰 리조트 회사, 더구나 공기업의 네. 대표시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한번 여쭙는 건데, 우리나라 리조트 산업의 방향성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리조트 산업이 조금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는가에 대한 개인적 소신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도 이렇게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리조트 업계는 거의 다가 지금 개인이 네. 하고 있거든요. 민간 근데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경제 활성화, 먹고 살기를 위해서는 정부 쪽도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라든가 모든 사용에 대한 통제라든가 관리가 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금 지자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해줄 게 많습니다. 이제 이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그 인허가 부분도 그렇고 또 이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쪽부터 지자체가 도와줄 게 좀 많습니다. 네. 이제 지자체가 그렇게 하면 좀 발전될 것 같고 제가 바람이 있으면은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에 어떤 리조트 이런 회사나 법인이 들어오면은 서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윈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또 조금 지 같은 입장으로 보면 이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주는 거, 좀 잘 되게 좀 협조해주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지만은 비단 동강시스타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리조트가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역 주민들도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저걸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사실 무리한 요구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들이 그런 것까지도 잘 수용을 해서 좀 지구력을 갖고 참고 가면은 지역에서 그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그러겠습니까? 동강시스타 어쨌든 대표로 오셔서 지금 1년은 안 되셨죠?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뭐 네. 갈 길이 먼데 어떤 회사를 키우고 싶은지 뭐 좀 멀게 한번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폐광 지역에 지금 설립된 대체법인 공기업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로 좀 키우고 싶고 특히 앞으로 그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서의 지역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친환경 이런 부분에 지금 골프장이나 콘도는 좀 살림이 많습니다. 이제 네. 관리를 잘하고 또 특히 저는 이 지역에 지금 리조트 안에 올레길이라든가 승마 체험장이라든가 다양한 그 좀 놀 수 있는 장소를 좀 다시 한번 R&D식으로 좀 개발해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좀 제공할 네.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뭐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 어쨌든 리조트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성공을 시키셔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성공을 예. 시키는데 자, 남 대표님 원래 KT에 계셨었어요. 전 옛날에 이제 최신부, 정통부, 그러셨죠. KT 그렇게- KT에 계시던 분이 어떻게 리조트 사업에 관련하시게 되셨어요? 그거는요. 리조트라는 거는 이제 그 탤런트적인 기질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KT는 정보통신 쪽이고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IT 쪽에서 좀 재직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대천에 있는 대천 리조트에서 사본부장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거기서 이제 많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이렇게 좀 막 오게 됐고 지금 일하게 됐죠. 이제. 네,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이제 동강시 스타가 거의 그 리조트가 없던 불모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안착을 했어요. 더 물론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별로 없는 지역이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한테 두 가지를 좀 예, 바라고 예. 싶은 게 우선 회사부터는 뭐 잘 키워야 되는 거는 기본이겠고요. 그렇죠. 뭐 제가 외람 때 말씀드린 건 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변 우리 국민들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환경 문제 꼭 좀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회사가 들어와서 주변 환경이 망가진다 그러면은 그건 회사도 망하는 일이고 그렇죠. 아니오만 못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원성사고 예, 예, 주변 예. 지역에서 원성사고도 될 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각별하게 확충을 하시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아까 농약 안 쓰시는 거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지금 뭐 아까 회사를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가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역 경제 쪽.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역 경제에 좀 기여를 해야 되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지금 뭐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전망하건대 지금 앞으로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금년에 제가 그 스파가 지금 준공되면은
영월 지역뿐이 아니고 강원 남부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네, 네. 또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뭐 이익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익 모든 것을 우리 임직원 또는 지역 주민한테 다 나눠줄 계획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게 앞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동강을 자주 와요. 올 때마다 제가 네. 저 동강에 밥집에 들려서 남 사장님이 잘 하고 계시냐고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좀 큰 보다 더 큰 얘기로 우리나라 리조트 산업 발전에도 네. 남 대표님 좀 그거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리저 인구 많이 늘어나고 또 아까도 해외 유치도 얘기 나왔습니다. 발전에 좀 기여를 해주시고요. 네. 조만간에 제가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